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론 머스크 CEO 동생이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는데 타이밍이 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요? 네, 일론 머스크 CEO의 동생 킴벌 머스크의 지분 매각 타이밍이 이번에도 절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킴벌 머스크가 신고한 자료를 보면 스톡 옵션으로 받은 지분 가운데 이제 10만 주를 매도해서 264억 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킴벌 머스크가 매각한 지분은 주당 192달러에서 201달러 수준에서 매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내부자로 어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달 중순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블랙아웃 기간인데도 예. 이번에 매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사전에 신고한 경우라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 상당히 차익을 남기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기가 또 워낙 절묘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 내부자 거래 때도 주가가 고점일 때 이뤄져서 좀 한 차례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미. 네, 사실 킴벌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고점의 신호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자 거래 이제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8일입니다. 당시 테슬라는 주당 173.44달러 선에서 올해 108달러 이제 왼쪽 끝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마지막에 사흘간 조정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주가를 보고 거의 판 것처럼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43만 2천 대로 기록적이었음에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미진하다 이런 이유로 굉장히 이번 주에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정보기술 기업을 비롯해서 또 해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유통업체 매출이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신호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킴벌의 매각이 이제 테슬라 주가 하락의 또 다른 핑곗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인하를 주도하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는 반면에 이 가격 인하 조치로 오히려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더라고요. 네, 월가에서 지금 나오는 시각이 바로 그런 마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예. 테슬라가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이렇게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한 건 지난 연말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가격 인하 덕분이죠. 그런데 월가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이제 댄 레비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분기 재고가 워낙 3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중립적인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번스타인의 코니 사코나기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통해서 경쟁업체를 압박하고 시장 우위를 정말 장악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코나기 연구원은 전기차 가격은 내려왔지만 이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지금 상승하게 되면서 예. 수익성은 악화되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시각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 테슬라가 전 공동 창업자였던 제이비 스트라우베를 이사회에 합류시키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델 3 생산이나 테슬라의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한 인물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시장에서 여전히 1위 자리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기대해볼 요인이 남아있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반된 분석들이 사실 다 맞는 말이어서 부정할 수는 없겠고 주목해야 될 건 미국 경제 전반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테슬라도 이 영향권에 있다는 걸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경기 지표들도 잘 체크해야 되는 시점인데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지표 하나 나오죠. 네, 사실 테슬라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 오늘 밤 공개되는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나옵니다. 고용지표인데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공개가 되고 이걸 통해서 연준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발표가 나왔었던 걸 보면 상당히 고용시장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확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굿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먼저 열려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좀 불확실성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아마존이나 이제 세일스포스닷컴, 맥도날드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직원들을 내보내기 시작하고 구글은 사무용품까지 아껴가면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이 지금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고용 시장에서 확보되는 숫자들도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걸 보면 지난달 비농업 고용 시장 예상치가
23만 8천 명, 그리고 실업률은 3.6%입니다. 이미 어제까지 나온 이제 고용 지표들이 예상치를 모두 부진한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 내일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이 그동안의 경기 화랑이 좀 꺾이겠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편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을 달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뱅크런 후유증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도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지속해서 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라고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달 이제 3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에 앞서서 시장을 달래려는 의도가 담겨 있고요.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CME 패드워치를 보면 여전히 월가나 금융시장에서는 다음 달까지 연준이 금리를 조금 25bp 정도 올린 뒤에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